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진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개혁신당의 빛을 열고 달려온 시간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꼭 윤석열, 이재명 팬클럽 외에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걸 보여줘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항상 힘줘서 얘기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정말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용지를 받아들이고 야,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중에 뽑아라 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서 1번을 찍고 마지못해서 2번을 찍고 그래서 0.7% 차이로 갈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앞으로 다시는 투표용지에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개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 후보님과 제가 개혁신당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시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경기도의 가장 성장세가 뛰어난 화성시에는 인구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선택지가 새로운 꿈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주민들은 선택지에 당당하게 1번도 아니오, 2번도 아니오, 미래를 향한 선택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당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분명히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핍박받고 쫓겨난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손가락하기 일쑤입니다. 이원 후보님, 민주당에 계시면서 수차례나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방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이원 후보님이 27년 동안 사랑했던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일방주의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 민주당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선 방식으로 많은 의원들이 나가 떨어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비명 행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 비명 행사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신당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노화의 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저의 성과이자 한편으로는 저의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아까 1번과 2번 선택지 중에서 저는 1번보다는 2번이 조금은 낫다 생각해서 2번을 대통령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비록 저도 진보당이라는 정당의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들과는 대립하면서 정치해왔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이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입을 틀어막고 경호원들이 쫓아내려고 사지를 들고 끌어낸다. 이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졸업식에서 R&D 예산이 깎였다고 졸업생이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녹색정의당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은 우리가 바라던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자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명이나 쫓아내고 비대위원장도 마음대로 쫓아내고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을 비대위원장 앉혀가지고 정당을 운영할 정도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박한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앞으로 더 많이 위기에 빠뜨릴 겁니다. 아니, 검찰 출신으로서 평생 다른 사람을 취재하고 수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온 분께서 오늘 저녁 7시에 최상병 사건에 있어가지고 수사 대상인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상황 속에서 출국 금지를 풀고 호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오늘 7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어떻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출국 금지를 풀고 대한민국 떠나 호주로 국회한단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지적도 하지 못하고 막아서지도 못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소리 높이지도 못하고 내부 싸움 속에서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방주의를 미리 비판해왔던 이원우 의원님의 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계속 지적해온 저희 용기, 그리고 여기 모여주신 당원분들의 용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은 누구보다 잘 지적하고 막아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동탄 신도시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희들 아직까지 힘이 약해 보이는데 너희들 찍어가지고 무엇 이룰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170석가라는 의석 가지고도 윤석열 대통령 하나 제지하지 못하고 사리소욕에 빠져가지고 비명행사 소리 공천 듣는 그런 무능한 야당보다는 우리 개혁신당이 훨씬 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그런 진짜 야당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우 의원님과 저와 그리고 남양주의 조홍천 의원님, 용인의 양양자 의원님, 그리고 그 외에 금태섭 의원님, 류호정 의원 등 수많은 우리 후보가 다 같이 다음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조목조목 조리 있게 짚어낼 때 윤석열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견제 세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가서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다. 제가 들어봤을 때 정말 못 싸우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동훈 장관이 그 한동훈 장관을 뚫어내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에 그렇게 실정이 많은데 왜 짚어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개혁신당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일당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각자 지금 여기 계신 당원들 예전에 지지했던 정당, 속해있던 정당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때로는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으려고 톤다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윤석열이 나쁘냐, 이재명이 나쁘냐, 김건희가 나쁘냐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송 나가서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린 단호하게 이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셋 다 나쁘다. 네. 더 이상 윤석열이 나쁘냐, 김건희가 나쁘냐, 아니면은 이재명이 나쁘냐 이런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몰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윤석열도 이재명도 김건희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나쁜 사람들로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조금 더 나쁜가 경쟁일 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정치적 과제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북한의 위협 속에서 앞으로 통일 정책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가 예전만큼 우리에게 수혜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외교 관계를 구축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전해지는 그런 문화가 사라져간다면은 어떻게 한번 다시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정말 아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고, 그게 개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하면서 나이 37살쯤 때까지 남들이 도전해보고 이렇게 어렵다는 것들 잃어봤습니다. 오직 제가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은 참 소박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동탄이라는 곳이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물구나무 서서라도 물구나무 서서라도 본회의장에 한번 앉아보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원우 의원님 4선 의원 되셔가지고 정말 국회에서 소리 높여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잘못된 점들을 따박따박 지적해 주실 때, 여기 동탄의 주민들께서 내 한 표가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한 표구나, 가치 있는 한 표구나 느끼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당선되면은 또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가장 잠 못 이룰 분이 누구인가를 고민해봤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두 명서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심기가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저녁 때 관저에서 만찬도 잘 즐기실 것이고 주연도 잘 즐기실 것이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화성에서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아하던 주연 대신 이제 국사를 논하시고, 그리고 야당을 두려워하고 앞으로는 정말 일방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될 그런 결과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탄 구석구석, 우리 화성을과 화성정 구석구석 당원들께서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한 방을 보내고 싶은 동탄 주민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그건 바로 개혁신당의 힘을 실어서 이건욱, 이준석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탄에 왔어요. 여러분 아마 간절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이게 대구 경북에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아까 어떤 분 오셨는데 간절하셔서 오셨을 겁니다. 이 간절함이 4월 15일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당선시키면 저는 이원욱 아니었으면 좋습니다. 이준석을 당선시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건강을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혁명을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의 소파 소모의 사건이 없게 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사기꾼 내리는 사건이 없게 하는 것은 그 길이 바로 민족단체는 백신당에서 4월 10일 날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10일 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준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의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모두 한 명씩만 찾는다면 이준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과 받습니다. 이원우!